12.3 내란 사태 이후 대선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해서 더 커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만큼 내란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이 걱정, 이걸 과연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재발 방책을 마련해야 될까, 이런 목소리를 많이 내고 계신데요. 내란 종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한 새 후보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먼저 김동연 후보의 답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3분 드리겠습니다. 네, 12.3 계엄이 나던 날 행정안전부에서는 우리 경기도청 봉쇄를 지시했지만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내란을 불법 구태타라고 저는 규정을 했고 내란 수괴를 바로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란 범들에게 사면권 주지 말자고, 사면하지 말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내란 세력들에 대한 이 단죄가 내란 종식의 시작이긴 합니다만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두 가지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헌이고 두 번째는 국민 통합입니다. 다시는 윤석열과 같은 그와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내란을 항구적으로 종식시키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개헌을 통한 제7공화국의 완성입니다. 지금의 이 헌법으로는 계엄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 많이 미흡합니다. 계엄 요건, 또 권한 대행에 이번에 그 헌법재판관 임명해서 보았다시피 불법한 미비한 점들, 또 검찰의 선택적 수사,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제왕적 대통령제인 승자 독식 구조, 이와 같은 것을 깨는 개헌이야말로 계엄을 또는 내란을 항구적으로 종식하는 가장 큰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87 체제 종식해야 합니다. 항구적인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서 다시는 윤석열과 같은, 다시는 불법 계엄을 꿈도 꾸지 못하게 하는 일이 있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민 통합입니다. 국민 통합은 여러 가지 부문에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번 대선 끝나고 다시 또 지금보다 더한 국민 갈등과 대립이 생긴다면은 대한민국은 정말 한 발자국도 앞에 못 나갈 것입니다. 국민 통합을 위한 첫 번째는 정치 개혁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 국회의원 선거법부터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선거에 승복할 수 없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표만 더 이겨도 모든 것을 갖는 승자독식 구조하에서 죽기 살기로 싸우고 상대편은 적이고 죽여야 할 상대가 됩니다. 이러다 보니 통합과 타협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선거법 제도를 포함한 우리 정치개혁이 함께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것이 우리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개헌을 통한 제7공화국의 완성, 선거제도와 각종 국회의원 특권 내려두기 등을 통한 정치개혁, 이것이 함께 국민 통합을 이룰 때 항구적인 내란 종식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기 단축해서라도 그와 같은 일을 하겠다는 저 김동연, 제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네, 김동연 후보 답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김경수 후보 내란 종식에 대한 생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 드립니다. 네. 내란을 종식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란 세력을 확실하게 단죄하는 것입니다. 불법 계엄과 내란 세력을 단죄하지 않고는 재발 방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계엄과 내란으로 처벌받지 않는데 다음번에 어떤 대통령이 또 들어와서 이런 계엄과 내란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보장하겠습니까? 확실한 단죄 없이는 재발 방지가 어렵습니다. 12.12 내란과 5.18 강주에 대한 분명한 처벌과 단죄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계엄을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번에도 또 한 번 광주에 빚을 졌습니다. 5.18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꼭 수록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내란 세력을 확실하게 단죄하기 위해서는 정권이 교체되자마자 신속하게 특검을 임명하고 그 특검에 의해서 미진한 부분들을 수사해서 진상을 조사한 다음에 책임자를 처벌해야 되는 이 과정을 가장 신속하게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와 함께 꼭 필요한 것이 사회 대개혁입니다. 이런 계엄과 내란
세력들을 종식시키는 데 있어서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두 눈으로 목도했듯이 국민들의 갈등과 분열이 지금 엄청나게 깊어졌습니다. 이번 과정에서 내란 세력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내란 세력의 폭이 얼마나 많이 넓어졌는지 우리가 두 눈으로 직접 목도했습니다. 이런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지 내란 세력을 단죄하는 것만으로는 극복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런 갈등과 분열이 생긴 원인을 찾아서 사회를 대개혁해야 됩니다. 저는 이 갈등과 분열의 원인을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경제적 불평등입니다. 두 번째는 역시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지역 격차입니다. 경제적 불평등은 최소한 절대 빈곤만큼은 없는 나라를 만드는 그 점에서부터 출발하고, 지역 격차는 말씀드렸던 5대 권역별 메가시티로 지역 격차를 해소해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란 종식의 완성은 저는 개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개헌은 여러 가지 많은 개헌의 과제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건 개헌 방지 개헌만큼은 확실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개헌 과정에서 평시에 계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이 조항은 반드시 폐지해야 됩니다. 그 외에 많은 다양한 개헌 과제들을 정권 교체 이후에 다음 지방선거까지 400일간 국민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개헌 논의를 통해서 제7공화국의 문을 열어야 확실한 내란 종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경수 후보 발언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공통질문 첫 번째 마지막 답변입니다. 이재명 후보 내란 종식 어떻게 해야 될지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훌륭한 생각이시고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그 사건의 원인이 뭐냐, 그리고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걸 제도화하는 게 당연히 필요하죠. 계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리고 그 피해는 어떤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진상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거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6개월에 한 번씩 계엄하는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 볼리비아인가 아마 그런 나라인 것 같은데, 이유는 단순하죠. 계엄을 해서 성공을 하면 다행이고 실패를 해도 크게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사실 그랬죠. 제주에서 소위 4.3 사건이라고 하는 게 벌어진 계기도 최초의 계엄령 때문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죠.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차례 계엄이 있었지만 광주 5.18 당시의 계엄, 즉 거기서도 수백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엄을 일으켰던 전두환 세력들은 정말 천수를 누렸죠. 잠깐 책임을 지긴 했습니다. 결국 사면됐고 행복한 삶을 누렸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소위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거 아닙니까? 자기의 권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뭔가를 위해서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세계적으로 이런 친위 쿠데타가 실패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다행히 우리 국민들께서 직접 현장에 나서셔 계엄을 해제하고 그 책임도 일부 물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란 법이 없죠. 이걸 막기 위해서는 계엄 또는 친위 쿠데타 이런 거 하면 큰일 나는구나. 성공해도 반드시 처벌받고 평생 감옥에서 나오기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몇몇의 주요 내란 사범들은 구속돼서 재판받고 있지만 그 외에 관계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관계 요로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을 명확하게 하고 책임자들을 철저히 찾아내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제도적으로 계엄이 어렵게 하는 것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제도를 아무리 만들어도 이번에도 그 전시 사변 이때만 계엄하게 될 있지만 전시도 사변도 아닌데 계엄했습니다. 결국은 근본적으로 이런 유인을 차단해야 되는데 그건 결국 국민들의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해서 이런 건 꿈도 못 꾸게 반드시 책임지는 사회를 만드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